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 종목인 큐렉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는 이재준님이고 설립은 1992년에 하였으며 상장은 2002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속한 산업에 높은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큐렉소는 수술 로봇 및 재활 로봇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사업 부문과 라면, 원재료 및 발효유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무역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무역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63.53%로 절반이 넘지만 시간이 변화에 따라서 의료기기 사업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매출 비중표인데요.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무역 부문의 매출 비중이 68.17에서 63.53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은 2018년 39억 달러에서 5년간 연평균 10.4% 성장하여 2023년에는 6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재활 로봇 시장의 경우 2018년 6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64억 달러 규모로 10배 정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추후 큐렉소의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 리포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의 경우 2018년 39억 달러 규모에서 5년간 연평균 10.4% 성장하여 2023년에는 6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세계 재활 로봇 시장의 경우 2018년 6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64억 달러 규모로 10배가량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전체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 수술 로봇 다음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죠.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단기 흑자 전환입니다. 이 단기는 2020년도를 의미합니다. 다트 공시를 보면 2020년도 실적이 흑자 전환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 구조의 변동의 주요 원인이 의료 로봇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므로 의료 로봇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추후 실적이 더욱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에서 가지고 온 실적 내용인데요. 이게 2월 9일자 공시이고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되면 이런 공시가 보통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다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여기 주요 원인을 보시면 매출액은 자체 개발 의료 로봇의 국내외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의료 로봇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가 및 연구 개발비 등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앞으로 약 5년간 인도 메를 헬스케어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50대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 FDA 인증 획득 이후 미국 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 리포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IBK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앞으로 약 5년간 인도 메를 헬스케어의 큐비스 조인트를 50대 이상 공급할 예정임이라고 나왔는데 이 큐비스 조인트가 위에 보시면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가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2020년도에 공급한 거 내용을 보시면 뭐 8대, 3대, 2대 해가지고 총 2020년에 18대의 의료 로봇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이거 한 대당 로봇의 그 가격 이런 게 좀 높겠죠.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50대 이상이라는 거는 되게 큐렉소의 입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 5년간이니까 1년에 그냥 나누면 10대 이상씩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2021년 큐비스 조인트, 이게
수술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 미국 인증 획득 이후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21년에는 2020년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재무제표에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에 따른 오버행 리스크는 없는가?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다트 공시에 1회차 전환사채 잔액이 약 4억 원 정도 남아 있으며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9만 주 정도입니다. 이는 상장 주식수 대비 0.27%로 굉장히 미미한 비중이므로 시장에 물량이 투하될 오버행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전환가액이 리픽싱이 완료된 가격이 4,366원이므로 전환가액을 조정을 위한 의도적 주가 누르기의 위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리픽싱이라는 거는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3월 30일자 전환가액 조정 공시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4,366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고 잔액은 약 4억 원이며 9만 주 정도를 전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조정 사유가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 조정 한도가 4,366원인데 최종적으로 4,366원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리픽싱,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일봉상 주가가 높은 것 같은데 고점 구간은 아닌가. 일단 이거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일봉상으로는 2021년 1월 21일에 최고점인 9,120원을 찍고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네이버 금융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한 것이 오랜만이고 앞으로 의료 로봇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네이버 금융에서 가지고 온 그 실적 내역인데요. 이거는 영업이익이 3억, 당기순이익이 2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 건데 실제로 나온 게 지금 영업이익이 7억, 당기순이익이 6억 정도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상태입니다. 이 7억, 6억은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7억 정도, 당기순이익 6억 정도 되죠. 이 금액입니다. 또 보시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당기순이익은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였고 2018년도부터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그런데 2020년도부터 둘 다 흑자로 돌아섰고 앞으로 2021년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므로 실적이 더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큐렉스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큐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1월 21일에 최고점인 9,120원을 찍고 잠깐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근데 이 성장성이 계속 좋으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9,120원 이거 이상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2018년도 4월 20일자 이때가 12,950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였음에도 이런 주가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 금액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속한 산업의 높은 성장성. 둘째, 단기 흑자 전환입니다. 이상으로 큐렉스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